여러분 안녕하세요. GTQ를 처음 하시거나 노베이스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CC 버전과 CS6 버전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거 외에 좀 더 헷갈렸던 부분들, 그런 거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급하신 분들은 밑에 설명란에 타임라인에 그 문제별로 적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부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네, 노베이스 분들 특히. 네, 갑시다. 지금 이렇게 포토샵이 켜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CS6 버전과 CC 버전의 차이점 세 가지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도형을 그릴 때입니다. 네, 도형 그릴 때인데, 일단 1번 문제처럼 설정을 일단 해서 도화지를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도형은 여기로 들어가죠. 커스텀 쉐입 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리는 문제다. 만약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CC 버전. 네,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쉐입이 있어가지고 유튜버 분들은 다 일로 들어가서 막 찾는데 없어. 그리고 CS6 버전은 이렇게 파일을 열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그런 모형들이 쫙 다 나와요. 그래서 드래그만 해서 찾으면 돼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워요. 근데 CC 버전은 없네. 최신 버전인데 더 불편해. 없어. 막 찾아야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 윈도우를 들어가서 쉐입스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눌러주시면 저는 지금 설정을 해놔서 이렇게 다 뜹니다.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시려면 쉐입의 옆에 줄 4개짜리 보이죠? 이거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Legacy Shapes and More 이거를 딱 눌러주시면 맨 아래에 떠요. 전 지금 여러 번 눌러가지고 지금 뭐 3개 이렇게 더 떠있는데, 이제 한 번 누르시면 하나만 떠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딱 누르시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쫙. 대부분 이제 문제 도형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현재 기출문제 거의 다 풀어봤는데 대부분 다 여기 있고, 여기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도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고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신다는 거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JPG 저장이죠. 저장하는 부분인데, 이제 포토샵의 경우는 JPG랑 PSD 두 가지로 저장하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뭐 JPG 같은 경우는 원래 Save S로 들어가서 저장을 해주는데,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제 Save S로 들어가면 PSD밖에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초반에 그랬고, 그럴 때는 이제 CC 버전의 경우는 Save a Copy를 들어가서 해주면 이게 바로 이렇게 뜹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번외로 PSD 저장은 아시죠? 네. Ctrl Alt I 눌러서 여기 10분의 1 크기로 맞춰주시면 Ctrl Shift S로 바로 저장 넘어가시면 뭐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알려드린 거고, 이렇게 두 번째까지 차이점 알아봤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전 헷갈렸었는데 Save Pass 저장, 네, 패스를 저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우고 펜툴로 그림을 그리는 게 있다고 쳐요. 이게 아마 5월 A형 기출이었을 텐데 환율 모양, 네,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거랑 그림인가? 어쨌든 이거랑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누르고
여기에 멀지 쉐입 해주시면 이렇게 모형이 합쳐져요, 하나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패스로 들어가 주면 패스도 이게 똑같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를 저장하는 건데, 문제는 환율 모양으로 저장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CS6 버전의 경우는 그냥 더블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끝납니다. 환율 모양. 근데 안 바뀌죠. CC 버전이 이래요. 그럼 문제 틀린 겁니다. 이렇게 제출하시면. 그래서 이럴 때는 클릭하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이렇게 패스를 잡아줘요. 얘를 잡아주시고 밑에 보이시죠? Make work pass from selection 이라고 여기 사각형 모서리마다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이거 눌러줍니다. 그러면 패스가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서 이제 새로 생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하늘 모양 써주시면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드시고 무조건 이 바탕 아무것도 없는 바탕 한번 클릭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 해제가 안 돼 있다, 그 상태에서 넘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도형을 옮기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옮기려고 하는데 안 옮겨져. 이 이상한 선들만 움직여져요. 이게 패스죠, 패스. 패스를 안 꺼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움직여지니까 패스로 가서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하면 이제 움직이죠. 네. 그래서 무조건 그라운드 여기 빈 공간 한번 클릭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럼 패스 저장도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CC 버전과 CS6 버전의 차이점을 대충 알아봤어요. 네, 이 정도 세 가지만 아셔도 다른 유튜버 분들 거 보면서 공부하실 때 크게 무리 없이 CS6 버전 사용하시는 유튜브 분들 거 보셔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헷갈렸던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첫 번째, 글씨 크기죠. 글씨 크기. 사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도화지를 만들 때 잘 만드셔야 돼요. 네. 왜냐면 픽셀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네, 잘 만드는데 이 리솔루션 이 부분이 살짝 애매한 게, 문제지를 한번 보면 문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정보가 400, 500 픽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400, 500 픽셀 이거까지밖에 몰라요. 그렇죠? 헷갈리죠? 아래는 안 나와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72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인치, 센티미터가 아닙니다. 센티미터라고 하면 이상해지죠? 인치로 가서 72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이 정도 그냥 여기는 그냥 외워주세요. 이렇게 통으로 그게 편해요. 만약에 시험 볼 때 다르게 돼 있으면 붙일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 주시면 글씨 크기가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잘못돼 있으면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센티미터로 했어요. 만약에 정조라고 글씨를 쳤는데 지금은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죠. 왜냐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딱 숫자의 크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88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500 그래서 여기서 이제 18포인트 맞춰야 되니까 18포인트 했다. 와 이렇게 커져. 이게 뭐야, 이게 18포인트야? 말이 안 되죠. 너무 커. 문제지에는 진짜 이따만한데 나한테 18포인트는 이따만한 거야.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사이즈가 도화지 사이즈랑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헷갈리시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 72로 맞춰주시는 거, 그리고 인치 먼저 바꾸고 72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씨 레이어 스타일인데요. 이 정조로 예를 들면
스트로크 무조건 있는 문제죠. 네, 무조건 있을 텐데 스트로크를 넣어주면 이렇게 두꺼워져요. 네, 그래서 그냥 0으로 두면 안 되는가? 1로 두면 이런데 픽셀마다 달라지겠죠?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3, 5 이렇게 되는 건데 3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인사이드로 돼 있으면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적용을 잘 했는데 색상까지 다 잘 줬는데 적용이 안 돼. 테두리가 안 생겨. 이거는 인사이드 안쪽으로 줬기 때문에 특히 검은색이잖아요. 흰색으로 주면 더 얇아지겠죠? FF 이렇게 얇아지겠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웃으로 빼줘야 색깔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꺼워지죠. 아웃사이드 이것도 대부분 아웃사이드로 돼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혹시 인사이드로 돼 있는 경우에 되기 때문에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네, 이런 것까지. 그러면 스트로크 문제도 해결됐고 세 번째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폰트예요. 네, 폰트 같은 경우에는 이 T자 더블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T 누르면 이렇게 폰트를 볼 수 있는데 뭐 도둠, 굴림 이런 게 CC 버전 처음 이제 구매하시고 다운로드 받아 보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하단부에 한국어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딱 샀을 때 거의 한컴체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휴먼체 막 이런 거. 그래서 보니까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여기 숨겨져 있어요. 없지 않아요. 무조건 있는데 영어로 써 있어서 막 굴림 같은 경우에는 뭐 GUILL 막 이런 식으로 막 써 있고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영어로 써 있으면. 그래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걸 컨트롤 K 이렇게 눌러주시면 타입 타입에 들어가시면 여기 Show Font Name in English 이거예요. 뭐죠? 그 폰트 이름을 영어로 보여줘라 이건데 저희는 지금 한국어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체크하시면 영어로 보여주는 거니까 체크를 해제 이렇게 해제돼 있죠. 해제하시면 한국어로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럼 도둠 이런 거 쉽게 찾을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폰트도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을 줄 때 문제에서 색상 2개를 줬지만 3개를 줘도 된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사실 자세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단 문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보시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2개를 줬죠. 샵하고 뒤에 숫자 6개 이게 색상 값이거든요. 그래서 색상 값 몇 개를 줬죠? 2개를 줬어요. 2개니까 2개만 써야 돼요. 이 색상 말고 다른 거 쓰면 틀린 거예요. 근데 웬 3개를 써? 방금은 뭐 2개를 줘도 3개를 써도 된다 이 소리잖아. 이런데 그 말이 아니라 이 2개를 사용하지만 하나를 하나 더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색상을 3개 쓰긴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색상을 2개 쓰기 때문에 3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냐 보면 일단 한번 줘볼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이렇게 색상을 줄 건데 원래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FF 흰 색깔하고 뭐 이렇게 민트색 이게 좋다 고 생각 쳐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시험지에는 여기 민트색 가운데 흰색 아래 민트색 이렇게 줬다. 그러면 이 3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 앵글을 조절해서 그 색깔의 위치를 조정하는 건데 아무리 돌려봐도 색상 흰색이 가운데 끼고 양옆으로 민트색이 끼지 않아요. 무조건 사이값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 가운데니까 흰색 가운데 놔주고 여기 하나 더 생성해요. 그 대신 문제에 안 써있던 색깔을 쓰면 안 되는 거고 주어진 색깔에서는 몇 개를 사용해도 되는 거죠. 민트색 아까 뭐였죠? 00FF였네? 맞네. 이렇게 하면 저절로 딱 들어가죠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잘 보시고 뭔가 가운데 색상과 양옆 색깔 좀 다른 게 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좀 그쵸 센스 있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을 줄 때 두 개를 줘도 세 개를 써도 된다. 뭐 이런 식 이거요. 그럼 다음 5번째네요. 이거 중요하죠. 패턴 등록 하는 건데 패턴 등록하실 때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45, 45를 줘서 새로운 작은 도화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패턴을 줄 때 뭐 리본하고 대부분 두 가지 도형을 주거든요. 패턴 적용할 때 리본하고 퍼즐을 줬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색상을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만들었네? 그래서 바로 에딧 가서 디파인 패턴 저장해야지 하서 리본 퍼즐 저장했어요. 아 신나서 빨리 여기 넘어간 다음에 패턴 적용하려고 패턴 적용하려면 도형이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도형에 패턴을 적용해라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빨리 해야지. 그래서 패턴 오버레이 들어가서 내가 해놓은 이거 들어가서 적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맞추고. 근데 문제는 시험지에는 이 도형 색깔 있죠. 갈색. 바탕이 갈색이고 패턴이 그 위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바탕이 뭐예요? 흰색이죠. 흰색 설정한 적이 없는데 흰색이 돼 있는 거예요. 갈색으로 그리고 바탕색을 설정할 수가 없어. 봐봐요. 갈색으로 설정은 돼 있어 이미. 돼 있는데 흰색을 뜨는 거야. 왜 이러지?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여기 패턴 등록할 때 이미 틀린 거죠. 왜냐? 배경색이 바탕이 돼 있어서 지금 흰색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탕색을 없애야 돼요. 이게 바탕 레이어를 딜리트 키 하면 이렇게 검은색, 흰색 뜨죠. 이게 여긴 아무 색깔이 없다. 투명하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레이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나중에 여기 적용하면 바탕색 흰색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리본 퍼즐 모양만. 그러니까 모양만 갖고 오니까 이 사각형 도형에 있던 원래 갈색은 표현이 되고 거기에 패턴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시 여기로 가서 이거 다시 해줘야죠. 저장을 다시 해줍니다. 하고 일단 넘어가서 패턴 오버레이. 그러면 여기 있죠. 자, 됩니다. 네, 너무 좋죠. 지금 이게 이거 모형만 갖고 왔기 때문에 뒤에 배경색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 이거 무조건 배경색 없애고 시작해라.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턴은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6번은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사소한 건데 일반 도형을 만들 때예요. 뭐 이제 도형을 만들 때 여기 들어가죠.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떠요. 여러 가지. 근데 커스텀 쉐입 툴은 아까 말했던 이런 다양한 모형들 찾아가지고 쓰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빠르게 뭐 육사각형, 삼각형, 원, 사각형 이런 건데, 사실 이 사각형에 제가 줄게요. 사각형에 모서리가 좀 둥근 게 있어요. 이쁜 거. 근데 주로 그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유튜버들 보면 이미 여기에 있어요. 그런 게 설정에. 근데 저는 지금도 없어요. 네. 지금도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딱 도형을 만들면 뜨잖아요. 바로 이게 프로퍼티스가 떠요. 저절로 CC 버전은. 그래서 여기서 아래 이 부분 딱 봐도 뭐예요? 모서리 공유를 만들어준다는 거 같죠. 여기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픽셀만 주겠다 하면 모든 사면 제가 다 3픽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둥그러져도 조금 이쁘게 티가 나니까 조금 더 줄게요. 8 줄게요.
네, 이렇게 이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쉽죠 이게.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 값에서.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9가지 알아봤네요. 굉장히 별거 아니에요. 네, 별거 아니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초반에 너무 기초적인데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이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사실상 이 포토샵이라는 시험이 해보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정해져 있고 한번 뚫으면 그냥 유튜브를 꼭 보지 않아도 혼자 계속 풀어서 시간만 단축시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만 정말 빨리 알아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빠르게 시행착오 겪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알아내고 공부했던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빠르고 효율 있게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그 CC 버전과 CS 버전 차이점과 그 외에 헷갈렸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